홍준표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글씨가 좀 작네요. 약간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은 투사가 필요하지 온화한 점잖은 젠틀한 패셔니스트로는 안 된다. 지금 나라가 위기라며. 문재인 정권 폭정을 막아야 된다며. 깡패를 상대하는데 평생 그냥 모범생들을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구석에서 열심히 공부만 하고 이러던 사람들 책가방 하나 딱 떨려놓고 야 저 깡패랑 가서 싸워. 이게 말이 되냐. 야당은 투사가 필요하지 온화한 패셔니스트로는 안 된다. 아주 그냥 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파 국민들 나라가 덜 망했냐. 아직도 점잖은 타령, 젠틀 타령 이런 거 하고 앉아있는 우파 국민들도 좀 이제 이쯤 되면 정신을 좀 차릴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파 국민들도 정신들을 좀 차려야 된다. 그런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최근 반헌법적인 부동산 관계법을 반의회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는 좌파 정권의 민생 입법 폭주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지난 대선, 지선, 총선 때 문재인 정권에 속아서 투표한 결과가 이렇게 참담한 현실로 돌아온다는 것을 과연 예상을 했고 알았을까요? 몰랐을 거라는 거죠. 아주 속 시원합니다. 지금 여당이 반헌법적인, 반의회적인 일을 하고 있다. 독재로 가고 있다. 막 가는 정권이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이럴 때 그래 좋아. 문재인 정권, 민주당 원래 이런 거 다 알았잖아. 우리 국민들이. 원래 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고 치고. 응? 원래 문재인 이럴 줄 몰랐어? 민주당 원래 이런 사람들인 줄 몰랐어?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야당은 뭐 하냐? 이럴 때 야당은 뭐 해야 되냐? 몰랐냐? 이런 정권인 거 몰랐냐? 이럴 줄 모르고 뺏지도 않았냐? 이렇게 후한무치하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고 막 나갈 줄 모르고 공천 신청했냐? YS, DJ는 지금보다 더한 소수의 국회의원 수를 갖고도 거대 여당의 폭주를 막아냈었다. 심지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 철권을 갖고 있는 독재 권력을 갖고 있던 박정희 시대에도 그때 야당은 박정희를 막아선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절에도. 그런데 지금 막아내는 게 없다. 지금 야당. 과거 YSDJ 이런 사람들 야당일 때 어떻게 투쟁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라. 이제 광화문에서 부동산 횃불이라도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게 뭐냐.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지금 야당이 있으나 마나죠. 그냥 이쯤 되면 야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어차피 지금 야당 패싱이잖아요. 다 무시하잖아요. 청문회는 그냥 신경도 안 쓰는 것 같고 지금 문재인과 이해찬 이런 사람들 눈에는 야당은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투명인간이에요. 아예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러면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뭔가 이슈 파이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큰 이슈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길거리에 쏟아져 나와서 국민들 한 명 한 명을 붙들고 설득을 하는 노력을 하고 그리고 그래도 안 되면 국회의원 총사퇴를 던질 수 있어야 된다. 이 정도 결기. 이 정도 뭔가 보여줘야 뭔가 국민들이 볼 때 감동을 먹던지 뭐야 정말 큰일 났어? 하지. 그것도 안 하고 또 지금도 웰빙 기회주의 편안한 국회 안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미래통합당 뭐 하고 있냐. 이게 독재다. 다 해먹어라. 그리고 지금 민주당은 기립표결로 강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에서도 하나도 단 하나를 막지 못하겠어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민주당 임대차법 대안 상정 일방 처리했다. 통합당 거센 항의를 하다가 수용이 안 되니까 그냥 퇴장. 여기 보이시죠? 여기 민주당 사람들. 민주당 사람들 쭉 앉아있고 여기 통합당 사람들 자리인데
다 일어나서 그냥 나가버립니다. 이 사람들 신경 쓰나요, 지금? 미래통합당, 잘 가? 안녕? 미래통합당 어차피 우리 너네 신경도 안 써. 너네 잘 가, 안녕? 하고 그냥 땅땅땅 두드리고 땡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그 어떤 이슈 파이팅도 안 된다. 국민들 몰라요, 이거 어떻게 된 건지. 네, 총사퇴 생각하시는군요. 총사퇴하면 보궐 가능한가요? 그렇게 만들어내야죠. 그리고 지금 당장 총사퇴를 하라는 건 아니고 그냥 갑자기 생뚱맞게 총사퇴를 하는 거는 아니고 열심히 투쟁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서 분위기를 끌어올린 상태에서 그때 총사퇴를 하는 거죠. 클라이막스로 딱 장식을 하는 거죠. 멋있게. 네, 율티비님, 짐승들 상대하는데 왜 말로 하는지 도당체 이해 불가. 크크. 네, 율티비님, 네, 슈퍼챗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후한무치한 민주당과 맞서 싸우는 거예요. 그냥 말로 해서 되겠습니까? 아니, 일어나서 나가니까, 잘 가. 미래통합당 잘 가. 너네 없어도 돼. 그냥 통과시켜버리고 땡이잖아요. 뭐냐, 이게 지금. 앞으로도 계속 이럴 겁니다, 여러분. 이대로 계속 갈 거냐. 분위기를 만들고. 각 당협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협들이 열심히, 전국에 있는 당협들이 열심히 길거리를 누비면서 국민들에게 전달을 하고, 본인들의 결기를 보여주고, 그런 이슈를 만들어낸 상태에서 일괄 총사퇴를 던진다. 그리고 이렇게 천명을 하면 됩니다. 김종인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국민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죽었습니다. 그냥 대한민국 의회 활동은 그냥 올스톱입니다. 민주당이 원하는 거 알아서 다 하고, 야당의 말은 거들떠도 안 보고, 청문회는 하나만 하고, 더 이상 의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의원직을 총사퇴함으로써 국민들의 심판을 달게 받겠습니다 하면서 뭐 내년 4월이 됐던 아니면 올해 말이 됐던 다시 재보궐 하자. 진짜 국민들이 민주당에게 이렇게 독재 권한을 준 것인지, 진짜 국민들이 민주당 맘대로, 문재인 맘대로 다 하려고 한 건지 다시 한번 물어보자. 만약에 다음 선거마저 이렇게 180석 국민들이 민주당을 몰아준다고 하면은 그러면 그걸 국민의 뜻으로 알겠다. 그러나 우리는 국민들을 믿는다. 우리는 막상 이렇게 뽑아놓고 보니까 민주당이 지네 맘대로 하고 청와대가 지네 맘대로 해서 안 되겠어 라고 한다면 우리를 다시 뽑아달라. 이렇게 얼마든지 이런 거 멘트 못 날립니까? 지금 그냥 제가 퍼뜩 생각나서 한 게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연설처럼 한 게 이거예요. 이거 왜 못하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율티비님, 두 발로 걷고 사람같이 생긴 게 사람처럼 말한다고 해서 전부 사람은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준에 맞게 대우를 해줘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홍준표가 또 이런 얘기도 본인의 페이스북에 남겼습니다. 첫 번째, 지금 최근의 이슈들을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하나하나가 중요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 검찰총장 지휘권 폐지, 한동훈 검사 니전 투구. 사건을 보니까 문정권 탄생과 출범에 두 천병으로 벼락 출세한 그들이 이젠 토사구팽이라는 말을 절감하겠네요. 지금 한동훈, 윤석열 이런 검사들, 정치 검사들이 문재인 편에 서는 것처럼 하면서 박근혜 정권을 탄핵시키고 감옥에 보내버리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실컷 써먹고, 문재인 실컷 써먹고 이제는 토사구팽 시키고 있다. 지금 어떻게 보면요, 지금 검사들 네 분, 그리고 한동훈과 추미애의 싸움, 윤석열의 싸움, 이건요 사실 국민들을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사실 저는요 누구도 응원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놈들이 그놈이다. 어떻게 보면 지금 윤석열, 한동훈이 국민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거냐,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추미애가, 문재인이 국민들을 편에 서고 있냐? 아니에요. 검사들도 검사들을 위해서
지금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들의 정치를 위해서, 각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거지, 국민 편에 서서 싸우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지금. 그래서 홍준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니전 투구다. 홍준표 의원도 니전 투구 하고 있다. 이거 국민들 위해 싸우는 거 아니야 지금. 지네끼리 국민들이 볼 때 이렇게 보는 겁니다. 뭐야 지금 검사들끼리, 검사들끼리 정치 싸움하고 있네. 법무부 장관이랑 검사들이랑 싸우고 있네. 그런데 국민들의 공감을 사는 편은 없어요, 별로. 근데 그나마 우파 일부 사람들은 윤석열 편에 서고 있죠. 이게 지금 현실인 겁니다. 지금 윤석열을 응원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거의 100%가 제가 볼 때는 우파들일 겁니다. 중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나 정치에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별로 윤석열 응원을 할까요? 별로 안 할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이 부분 정말 뼈 때립니다. 민주당 독선 국회 운영을 보니까 정권이 무너질 말기 현상인 것은 분명한데, 그렇다면 무너진 정권, 그것을 주워 담을 대안 그릇은 준비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걱정된다. 민주당 무너질 건 맞을 것 같아. 자, 비슷한 내용이니까 이거 마저 볼게요. 좌파 이념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데, 좌파 정책으로 공산주의 정책, 사회주의 정책 아무리 해본들, 그 바보들끼리 모여서 아무리 열심히 해본들 부동산 문제 해결 못한다. 서민들의 꿈을 앗아가버린 문정권은 부동산 폭동으로 9월부터 한 달 남았죠. 급격한 민심 위반이 올 겁니다. 여러분, 홍준표가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틀린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홍준표의 예견, 홍준표의 해안은 항상 그래도 맞춰왔다. 이번에는 맞을까요? 틀릴까요? 저는 맞다고 봅니다. 홍준표가 이번에도 맞을 거다. 분명히 9월부터 확실히 이미 떨어지고 있죠. 이미 민주당과 이미 문재인의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9월부터 급격한 민심 위반이 온다. 그런데 좌파 정권은 이걸 잘 바꾸지 않을 건데, 그런데 일부 공급을 늘리고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은 피고 있어요. 참, 이 사람들 정말 본인이 뭘 하는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홍준표는 분명히 이제 9월부터는 민심 위반이 올 것이고, 민주당이 하는 걸 보니까 민주당 정권, 문재인 정권은 무너진다. 그런데 이 무너진 다음에 통합당이 대한정당이 될 수 있느냐, 이게 문제다. 그런데 홍준표는 없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정당이 없다. 미래통합당이 대한정당으로 떠오르지 않을 것 같다. 미래통합당이 국민들로부터 다시 선택을 받으려면 저는 개인적으로 세 가지 강을 건너야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됩니다. 우파들을 다시 결집하기 위해서는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된다. 이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으니까. 두 번째, 이제는요 또 하나의 강이 생겼어요. 부정선거의 강을 건너야 된다. 지금 우파들, 그나마 확고한 우파들을 유튜브에라도 SNS라도 모아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상당수가 지금 부정선거의 강에 폭 빠져 있어요. 이 부정선거의 강을 건너와야 된다. 최근에 민경욱 의원이 가다 드디어는 이제, 원래는 박근혜 정부 때 부정선거를 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었는데 이것을 박근혜는 써먹지 못했어. 박근혜는 써먹지 못했기 때문에 무죄야. 그런데 박근혜는 써먹지 못했지만은 이것을 문재인이 가져다가 부정선거에 써먹은 거야. 이런 주장을 지금 민경욱 의원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경욱 의원의 말인즉슨 원래 박근혜 때 부정선거를 하려고 프로그램까지 다 만들고 다 준비를 했어. 그런데 마침 이것을 알게 된 문재인이 이 프로그램을 그대로 가져다가 지금 부정선거를 저지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쯤 되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추종자들이 민경욱을 지지할 수 없게 돼버렸죠. 여러분, 어떡합니까 이거? 어떻게 됩니까? 민경욱
의원은 지금 이제는 드디어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정선거의 강도 건너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파들이 또 진이멸렬하고 분열돼서 계속 갈 가능성이 많다. 지금 아직까지도 부정선거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 빠져나와야 된다. 이렇든 저렇든 어떻든 간에 빠져나와야 된다. 네, 율TV님 반문 웨이브 아마 이재명이 먹을걸요. 네, BS들이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문 열풍이 불었을 때 이것에 대한 반사이익을 미래통합당이 가져가야 되는데 미래통합당이 지금 제대로 된 대척점을 못 세우고 있으니까 이재명이 이 반사이익을 가져가면서 차기 대권 주자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나는 문재인과 달라. 나는 친문 아니야. 하면서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한정당으로 확립을 해야 된다. 그러면 미래통합당이 자기 정체성부터 찾아야 된다. 미래통합당은 뭐 하는 당인가요, 여러분? 미래통합당의 이념이 뭔가요? 성격이 뭔가요? 미래통합당이 정권을 가져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그냥 지금 우리가 드는 느낌은 그냥 문재인보단 나. 문재인처럼 말아먹진 않겠지. 이 정도? 뭐 그게 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오랜만에 이거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날 어떻게 문재인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나요? 여러분 다 OX요? 두 가지요. 첫 번째 자 어떻게 문재인이 정권을 가져왔냐. 1번 좌파가 잘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한번 얘기해보세요. 나는 좌파들이 너무 치밀하게 준비를 잘했다. 문재인이 아주 잘했고 좌파들이 너무 잘해서 지금 정권을 가져간 거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일단은 뭐 지금 당장 나오진 않고 계시네요. 자, 두 번째 우파가 너무 못해서. 문재인, 좌파들, 민주당 잘한 거 하나도 없어. 그런데 우파가 너무 못해서 그 반사이익으로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 거야. 이게 2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번 좌파들이 잘해서 2번 우파가 못해서. 여러분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을 지금 우파들이 다 놓치고 있어요. 지금. 자 보세요. 자유민주주의님이 1번이라고 하십니다. 희원이님은 2번. 뭐 1번 아니면 2번이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2번이라고 봅니다. 2번이라고 저는 거의 100% 확신을 합니다. 자, 물어볼까요? 1번이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 문재인이 뭘 잘했나? 문재인이 어떤 걸 잘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었나? 어떤 걸 잘해서 국민들이 야, 그래도 문재인이 대통령이 돼야 되겠구나 라고 느끼게 되었나? 문재인이 잘한 거 있습니까? 그게 있어야 돼요. 그런 얘기가 나올 게 있어야 돼요. 없어요. 문재인이 야당일 때 잘한 거? 없어요. 민주당이 잘한 거? 없어요. 왜 정권을 빼앗겼냐? 우파가 너무 못나고 우파가 못하고 우파가 분열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부터 우리가 정말 냉정하게 판단하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정확한 처방이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하다가 좌파가 정권을 갖게 되었나? 우파가 너무 못해서. 박근혜 국정농단 거짓 선동 이거 없었으면요 문재인이 대통령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박근혜 국정농단 거짓 선동 쇼가 없었다고 하면은 문재인이 대통령 될 일 없었습니다. 우파가 지리멸렬해서 분열되지 않았으면 좌파가 집권할 일 없었어요. 그러면 역으로 다시 우파가 정권을 가져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될까요? 우파가 분열되지 않고 잘하면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왜 좌파가 정권을 가져가게 뺏겼냐? 우파 입장에서 볼 때 왜 좌파한테 정권을 뺏겼냐?
우파가 분열하고 우파가 못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지 다시 가져올 수 있냐? 우파가 분열하지 않고 잘하면. 아니, 얼마나 심플해. 그런데 지금, 그래서 제가, 우파들이 해야 될 일은 민주당 까고, 문재인 비판하고, 요게 아니다. 요거는 부차적인 문제고, 우파들이 잘하면 된다. 우파들이 똘똘 뭉쳐서 통합당을 리모델링을 하고, 진짜 확실한 자유주의 시장경제 정당으로 만들면, 그러면은 우파가 다시 집권할 수 있는 거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대부분의 우파 유튜버들이 여기에 집중을 하지 않고 있어요. 대부분의 우파 유튜버들, 소위 말하는 잘 나간다는 우파 유튜버들 뭐하고 있죠? 통합당을 제대로 만들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민주당만 까고 문재인만 비판하고 있어요. 그래도 되겠습니까? 좌파들이 집권할 수 있었던 것은 우파들이 너무 못해서니까, 우파들도 좌파들이 그것보다 더 못하면 우파가 집권할 수 있겠지. 이 생각인가요? 국민들은 우파들을 아예 그냥 질색을 하고, 야, 미래통합당 저거 탄핵당해버린 정당? 이 취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 못해주기를, 더 망쳐주기를 기대하는 거. 요거 말고 없는 건가요, 지금? 제가 그래서 저를 제외한 나머지 우파 유튜버들에게도 제가 부탁을 드렸었죠. 부디 정말 집중할 것에 집중을 해달라. 우파 유튜버들이 이제 민주당 까는 것도 좋고 문재인 비판하는 것도 좋아. 지금 국가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잘못한 거 지적하는 건 좋지만, 우리의 정말 집중할 부분은, 우파들이 포인트로 가져야 될 부분은 문재인 까고 민주당 까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미래통합당을 제대로 된 정당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 만약에 신의 한 수를 포함해서 신의 한 수, 펜앤마이크, 황장채 뉴스브리핑 등등등 해서 이제는 우파 유튜버들, 잘 나가는 유튜버들 굉장히 많죠. 이 우파 유튜버들이 문재인만 까고 민주당만 까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미래통합당을 제대로 된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잘할 수 있는 정당으로 만드느냐, 여기에 우파의 여론이 집중이 돼야 된다. 그러면은 다음 선거 이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걸 안 하고 있습니다. 큰일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우파 유튜버들 대부분은, 그리고 이럴 수밖에 없는 게 또 우파 국민들 자체가 그래요. 우파 국민들이 저처럼 미래통합당에 쓴소리를 하고 미래통합당을 우리가 바꿔야 된다. 우파의 여론을 만들어서 미래통합당을 제대로 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하는 정당으로 바꿔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저보고 내부 총질한다고 뭐라고 하고, 홍준표나 장제영 같은 그래도 바른말 하는 미래통합당에 있는 정치인들이 미래통합당에 쓴소리를 하면은 내부 총질을 하니 분탕이니 분열이니 이 짓거리를 하고 앉아있으니 개혁이 되겠습니까? 미래통합당을 제대로 된 정당으로 만들 에너지가 어디서 나와요? 이게 문제 아닙니까? 이게 지금 옳은 말을 싫어한다, 우파들부터가. 그래서 그냥 행복회로 돌리고 문재인만 까고 문재인을 속 시원하게 까주고 민주당을 속 시원하게 비판해주는, 거기에 오로 몰려가 있으니 미래통합당은 그냥 이러나 저러나 그냥 자기네들이 뭐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러고 있는 거죠. 허송세월 시간만 계속 보내고 있죠. 김종인 체제에 들어와서 뭐 하나 한 게 있어요, 지금까지. 왜 이러고 있나? 이럴 거면 뭐하러 계속해서 김종인 조영 체제로 가야 되는 겁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조영이나 김종인이 잘하기라도 하려면 우리가 열심히 등을 떠밀어서 잘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파 국민도 관심 없고 일반 국민도 관심 없고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더더욱 관심도 없고, 이런 사람 이러고 있어요 지금. 우파들부터가. 이러니 미래통합당이 잘할 이유가 있습니까? 어차피 우파들은 우리를 밀어줘. 어차피 지금 내가 당 지도부니까, 어차피 우리들이 당 지도부니까 그냥 무조건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무조건 밀어주고 응원만 해줘.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정치인들은요, 뭔가 본인들한테 위기가 오거나, 뭔가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뭔가 압박 같은 게 오지 않으면 잘 안 움직입니다. 그렇게 안 해도 움직일 만한 사람들은요, 목숨처럼 자유민주주의와 시행령제를 지키고 싶어 하는 사람들. 정말, 내 목숨처럼 자유민주주의와 이 땅의 시행령제를 반드시 지켜내겠다 하는 확실한 이념과 철학이 서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막 등 떠밀지 않아도 그렇게 열심히 싸워요. 그런 사람 지금 미래통합당에 제가 볼 때 한 10명? 그 외에는요, 우리가 등 떠밀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싸우는 척이라도 해요. 김종인, 주호영 이런 사람들. 뭐 나름대로 본인들은 열심히 하고 있겠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겠죠. 본인이 워낙 능력이 없고 투쟁력이 없고 뭐 메시지 내는 능력도 없고 이런 거 어쩌겠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파들이라도 똘똘 뭉쳐서 미래통합당을 압박을 하고 열심히 싸우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 미래통합당이 확고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정당으로 바뀌면서 다음 선거를 이길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우파들부터 깨달아야 된다.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어서 오늘 홍준표 의원도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민주당 지지도 못하지. 문재인 너무나 무능하지. 그래갖고 대한민국을 통치할 능력 자체가 없어. 대한민국을 있는 그대로 끌고 갈 능력조차 없어.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념에 완전히 경도돼 있어갖고 그 이념으로 대한민국을 끌고 가니까 나라가 망할 건 거의 100%야. 그래서 곧 있으면 문재인 정권은 무너져. 그런데 미래통합당 봐봐. 뭐하고 있나? 이 소리를요, 우리가 정말 새겨들어야 됩니다. 홍준표의 이 포효를 우리가 새겨들어서 이 에너지를 잘 이용을 해서 진짜 미래통합당을 바꿔낼 수 있어야 된다. 우파들이, 국민들이 설득을 하고 압박을 해서 미래통합당을 바꿔낼 수 있어야 다음 선거에 희망이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안 그러면 또 이재명이 가져갑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